여러분들 앞에 뭐가 보이세요? 토끼가 보이죠? 토끼가 보이세요? 네, 토끼죠? 예, 그러니까 다 오리 웃고 아닌가요, 있어요. 오리? 예, 네? 오리 아닌가요? 오리가 보여요? 오리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조금 전에 토끼라고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생각이 좀 이렇게 편협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편협한 아니 자기가 보는 거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몰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제가 이렇게 죄송할 건 없어요. 뭐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예, 본인이 편협하다는 걸 또 보여줬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너무 이 서로를 참 헐뜯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후 변화를 이야기할 때 아까 처음에 기후 변화하면 실제로 이 북극의 빙하가 녹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일 이 그림을 봤을 때 토끼라고 보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기후변화가 뭐야 그거 국제적 업무 아니야? 그거 괜히 하는 소리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여기에서 오리를 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렇게 전혀 다른 입장에서 다르게 보여줄 수도 있는 주제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괴물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도 괴물이 있어요. 앞에 있는 괴물이 커 보이나요? 뒤에 있는 괴물이 커 보이나요? 뒤에 있는 게 커 보여요. 뒤에 있는 괴물의 크기는 이래요. 그런데 앞에 있는 괴물도 이래요. 크기가 같아요. 그럼 왜 뒤에 있는 괴물이 커 보였는가? 그거는 지금 옆에 있는 이 배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괴물의 크기가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변화의 이슈를 볼 때 과연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했냐라고 하면 대개는 기후변화는 어쩌면 우리가 무엇으로 믿고 있느냐, 보려고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기후변화라는 것은 아주 뚜렷한 두 가지의 어떤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은 기후변화라는 것을 어떤 삶의 스타일로 보려고 한다라는 이 흐름과 기후변화라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의 아이템, 주제로서 보려고 한다라는 것을 봤어요. 이쯤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지 몰라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요. 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이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 부분을 문항이라는 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친숙하게 지냄으로써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몸소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는 인류 문명의 한계와 자연에 대한 존중을 일깨운다. 날씨 변화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성장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무한 탐욕주의 사회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조금 희생해 지구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면 뿌듯한 일이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 인프라 자체를 바꾸는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를 중요시하는 경제적 풍토와 무차별적인 생산이 지구 온난화를 부추긴다. 지금 기후변화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 소득 수준에 비해 과다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결국 개개인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쭉 문항을 읽어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문항은 저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좀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질문들이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여러분 놀랍죠?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학생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 문항을 읽고 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아닌가라고 지금 응답을 했어요. 놀랍죠? 이거는 실제로 이만큼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 결과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요, 기후변화에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사람들 마음속에 싹 스캔을 해가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쭉 조사를 해요. 조사하는 방법은. 그러면 스캔할 때 자기 마음속에 가장 크게 태그가 되는 그 문항들이 어떤 건가를 다 체크를 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우리나라 국민들 20대에서 50대에 걸치는 남녀노소의 다양한 사람들 마음속을 싹 스치고 지나갈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많은 문항들이 이런 문항들로 쭉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이 문항을 읽은 이 박지혜 선생이 어떻게 했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인데 그 생각들이 뭔가 좀 지금 잘 모르겠다. 내가 가진 생각하고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 일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쇼크였어요. 왜? 이 내용은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공감을 못하고 있거나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대체 뭘 뜻합니까 하면 심리학자로서 이제 이 내용이 상징하는 것은요.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또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는 거냐 그거와 관련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제가 훌륭한 게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생각에 대해서. 기후변화가요. 이게 어떤 그 시민단체의 담론도 아니고 어떤 정치가의 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의 우리의 문제라는 거, 인간의 문제라는 거. 근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파악했다는 것이 정말 훌륭하다는 말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딱 보면 참 훌륭한 생각이다라는 거는 들어와요. 그런데 이 훌륭한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래도 여전히 개념적인 것 같네요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생각이 어떤 거냐? 이런 생각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지구온난화 이슈는 실생활의 문제나 과학적 이슈가 아닌 국제 정치적 이슈일 뿐이다.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 지구온난화는 가짜다. 기후변화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일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선진국이 후발개도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음모이다. 기후변화는 극한 지방에 사는 소수민에게만 한정된 문제로서 우리나라와는 크게 상관없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 예방이다. 기후로 인한 대재앙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허구와 같은 이야기이다. 기온이 높아지면 식량 생산이 더 증가할 것이므로 인간에게 득이다. 모임 등에 갈 때는 짝퉁이라도 명품 하나쯤은 걸친다. 온실가스가 오히려 다음 빙하기 도래를 늦출 것이다. 네, 쭉 읽어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4대강 같은 경우에는 MB 정부에서 정치인이나 뭐 NGO 환경단체에 있으신 분들이 정치인이나 NGO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기후변화라는 것은 나에게 내가 해야 되는 하나의 아젠다거나 또는 기후변화라는 것을 내가 하는 비즈니스의 기회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기후변화는 일종의 트렌드로서 나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주는 새로운 이슈이기도 하고 아젠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기라고도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책 입안자나 또는 정치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거나 심지어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NGO 단체도 이런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종교인들도 좀 그러신 분들이 종교인들도 그러신 분도 있죠. 왜냐하면 종교인들 입장에서도 기후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또는 어떤 신의 계시를 인간들에게 주는 뭔가 새로운 기회고, 또 그런 이 계시가 많이 보일 때마다 또 종교적인 비즈니스도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대비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본다면 큰 두 가지 트렌드 속에서 상당히 다양한 인식들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면 기후변화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고, 또 내가 나의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후변화를 보는 사람들을 구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개념인, 생활인, 소시민, 이렇게 심리 코드가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아이템이고, 또 이것이 어떤 트렌드로서 비즈니스의 기회이자 정책의 어떤 주된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냉소하거나, 또는 기후변화를 통해 새로운 명분을 찾거나, 또는 이건 트렌드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심리 코드가 있다는 것도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심리 코드를 가지는데 6개의 심리 코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럼 기후변화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개념이 얼마나 많은데요. 있죠. 그렇죠. 네.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심리학자는요, 척 보면 아, 저 인간이 잘생겼구나, 저 인간이 못생겼구나를 알아야지. 그 김지석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잘생겼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이 또릿한 눈, 이 분명한 눈썹, 이 매부리 같은 코, 이 멋진 입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 친구가 잘생겼다는 걸 여러분이 압니까? 척 보면 알죠. 그렇죠? 아무도 응답을 안 하네. 미안해요. 무리수. 예. 예. 그래 좀 띄워주려고 그랬는데. 그러게요. 예. 저는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게. 참 저분들이 진짜 너무했다. 무개념하죠.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주눅 들어가지고 반짝반짝 블링블링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참 잘생긴 분을 앞에 두고도 별로 잘생기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편협한 사람들이죠. 아니죠. 지금 여기를 보세요. 여기 냉소파. 기후변화에서 이 냉소파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느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개념인하고 뭔가의 그래프를 보니까 약간 상충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뭔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건 무슨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기후변화. 우리가 참 이 패널을 모셨는데 이게 패널인지 아니면 유치원생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이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이 자연스러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어려운 개념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항상 이 유치원 수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개념 있게 받아들이는 인간과 기후변화가 뭐예요? 기후변화라는 것은 국제적 업무가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살기가 힘드니까 괜히 기후변화 탓을 하는 거지. 농사를 지으려면 잘 지으시면 되는 거지. 그걸 못 지으니까 괜히 기후변화 탓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것이 이제 냉소파예요. 기후변화에 대해 냉소파. 확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후변화 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물난리가 납니다. 그럼 무슨 기후변화 때문에 물난리가 나? 오세훈 시장이 하수구를 제대로 안 치워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냉소파예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정치적으로 쓰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쉽게 하는 거고.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본인은 패널이에요. 예. 자, 그랬을 때 저 냉소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뭐가 궁금해요. 저 냉소파 분하고 많이 부딪혀봤거든요. 부딪혀봤어요. 예. 그 말은 본인이 개념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개념인하고 냉소파가 서로 대립돼 있다라는 거는, 냉소파하고 저는 냉소파를 만나면
한 번은 연말에 친구를 탁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내가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 관심이 있어 연구를 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데 기후변화 그거 선진국 애들이 다 하는 소리지. 괜히 걔네들이 이 후진국한테 압력 주고 싶으니까 그걸 만들어낸 거야. 그래 너 어떻게 해서 그런데 관심을 가지게 됐어? 영국 대사관에 있는 그렇지 내가 알 줄 알았어. 영국 애들이니까 그런 걸 하지. 요즘 영국 애들이 이 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폼 잡다가 요즘 별 볼일 없잖아. 그러고 나니까 기후 변화를 가지고 뭔가 이슈를 하려고 하는 거야. 맞죠? 다들 그렇게 보시는 분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막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그런 이론을 얘기하면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하고. 네, 반론을 빨리 제기해 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않다. 그렇지 훌륭한 않다. 반론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반론을 제시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싸움이 돼요. 그래서 싸웠죠. 그래서 이제 뭐 온갖 그거에 대해서 다 했는데.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힘들었습니다. 네,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느낀 게 그렇게 싸우고 다니면 안 돼요. 그렇죠.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만 그럼요. 피곤하고. 근데 그분은 그걸 굉장히 약간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사는 게 심심한데 네. 지금 뭔가 엔터테인먼트 거리를 제공을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실하게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그분은 더 냉소적이 되면서 그렇죠. 저를 약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죠. 가져가면서 그냥 너가 책이나 보고 책이나 논문이나 보고 네가 안다고 그러지 너가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네. 심약하기는. 그런데 냉소파를 만나면 아예 대화를 회피하는 게 나은 거예요? 계속 부정을 할 거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냉소파를 만나보신 적이 아직 없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라고 답을 그렇죠. 이런 분들이 우아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 우아하신 분과 참 그래도 팍팍 부기면서 싸웠다는 거죠. 웃으면서 이제 증거 자료를 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는 우리 삶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냉소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걸 보면요. 개념이는 이런 분들이에요. 김종철 씨, 녹색 평론 발행, 어느새 20년, 매번 기적 같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녹색 평론이라는 잡지를 1991년에 창간을 해가지고 지금 정기 구독자만 5,000명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20년 동안 해왔대요. 남들이 아무도 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환경과 이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이 중요한 것을 알리리라. 마치 거의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20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하고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셨어요? 저 책을 좀 읽어봤죠. 책은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짠해요. 저런 일을 저렇게 20년 동안 해왔다니 20년 동안 했는데 5,000명이나 모였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20년은 했는데 5,000명밖에 안 됐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후자입니다. 후자죠? 네. 이분 일에 동참하고 싶으세요? 안 싶으세요? 저런 찌질한 일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사람들은 20년이 아니라 2달 만에 뭐 10만 명이 모였다 하는 일에는 동참하더라도 20년 동안 했는데 5,000명 모였다. 그럼 뭐 그거는 게릴라 조직인가요? 지금 독립운동하는데 헌신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니까 참 그 일은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은 마치 개척교회를 하는 그런 심정인 것 같고 독립운동하는 거기에는 사람들이 뭔가 훌륭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하세요. 저는 멀리서 후원할게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제가 한 가지 현상이 이거를 산 다음에 읽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읽게 되더라고요. 본인도 사기는 샀는데 읽지는 않는다. 왜냐면 한번 제대로 읽어보면 조금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그렇죠. 거의 후원하는 심정이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개념인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떠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있죠? 이 김효리 씨. 이효리예요? 저는 이분하고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가는 이 아주 우아신 이분 여러분 아시죠? 제인 구달. 그러면서 아 그동안 저는 뭐 피하고 가죽백도 들었는데 참 이 기후변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선물 받은 아그백 이거 어떡하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연예인인데 환경이나 기후변화 이런 데 관심이 있단 말이야. 와 저 사람은 참 개념인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효리가 나와가지고 이런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 아 거기에는 내가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후변화를 이야기를 해도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동참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 좀 약간 걱정해요. 저를 보는 순간 아유 저런 인간하고 내가 어울리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나중에 동영상 할 때 그 컴퓨터 처리할 겁니다. 예, 저 모자이크 처리 꼭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개념인 보면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진짜 처절하게 사명감으로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요 근래에 새롭게 일어나는 이 변화라고 한다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개념 그래 기후변화라는 것이 거창하게 뭐 지진 나고 화산 폭발하고 쓰나미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뭐 핸드백도 아그 가죽백을 들고 다니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기후변화와 연관을 시키면서 멋있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념인이라는 것이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냉소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냉소파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앞에 있는 내용 한번 여기 요 부분을 중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래요? 지금 세상은 거짓을 널리 알리는 사람과 거짓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판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실에 약간의 거짓을 섞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그런 말에 현혹되죠.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해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대책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라고 할까요? 결국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죠. 세상을 믿고 몸을 맡기기엔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차갑기만 하네요. 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기후변화는 실제로 진실이라기보다는 거짓이 더 많이 섞여 있고 그랬을 때 그거를 믿으면 에휴 세상 물정 모르는 애 이런 생각으로 기후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이 냉소파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기후변화가 중요하다, 기후변화가 뭐 필요하다, 뭐 기후변화가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에휴 지들이 뭔가 자기들이 해먹으려고 또는 그 사람들의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우리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김지 선생이 기후변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면 에이구 네가 외국 대사관에서 일을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뭘 팔아먹으려고 저러나 이런 그 느낌 받으셨죠? 굉장하죠. 거기 외국노 국적은 없네 국적. 네. 영국 사람 아니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기후변화라는 건 전 지구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냉소파 입장에서는 기후변화는 대한민국은 관계없고 저기 뭐 영국이나 덴마크나 또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또는 북극이나 남극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하고 관계없어. 또 관계가 있더라도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나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플랜트 수출해가 돈 잘 벌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시청 앞에서 스탑 CO2 그 사인 올리는 애들 다 어디서 돈 받아서 또 할 거야. 에휴 쟤네들 저거 얼마 받고 얼마 뒤로 챙겼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기후변화 센터라고 해서 일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뭐를 생각 안 하시는데? 예 아니 그렇게 뭐 뒤에서 뭘 챙긴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니 본인은 생각 안 하죠. 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네, 사람이 네. 그런 네.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네, 현재까지 뭐 냉소파를 그렇게 많이 만나보진 않은데 험한 꼴을 안 보셨다는 이야기네요. 많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냉소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네, 드러내놓고. 자, 그러면 냉소파가 많은지 많지 않은지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이런 냉소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봐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냉소파가 가진 생각을 한번 읽어봐 줄래요? 기후변화는 극한 지방에 사는 소수민에게만 한정된 문제로서 우리나라와는 크게 상관없다. 기후로 인한 대재앙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허구와 같은 이야기이다. 지구온난화 이슈는 실생활의 문제나 과학적 이슈가 아닌 국제 정치적 이슈일 뿐이다.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 지구온난화는 가짜다. 기후변화 문제는 선진국이 후발 개도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음모이다. 최근 이상한 파나 폭염, 가뭄과 홍수 등은 늘 있어왔던 단순한 기상이변이지 기후변화와 관계가 없다. 환경주의자들이 그동안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부풀리고 자료를 조작해왔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한다고 뭔가 계속 줄이고 바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빙하가 녹으면 아시아와 태평양에 새로운 해로가 열릴 수 있어 좋다. 한국에서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들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냥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사전에 아무런 각본이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 줄 모르는데 기후변화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사실은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설마 냉소파가 있겠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동안 기후변화 센터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후변화 중요하다! 그런 활동을 해왔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인정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었죠. 네. 그렇게 쉽게 인정을 하면 그동안 본인들이 삽질했다는 거 그거를 인정합니다. 그걸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